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is program. It's showtime. 오늘은 미생에 대해서 할 겁니다. 우선 미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은 미생은 지난 2012년 1월 포털 사이트 다음을 통해서 선보인 윤태호 원작의 웹툰이고요. 이 웹툰을 기초로 만화랑 드라마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줄거리는 뭐 프로 바둑 입단을 꿈꾸면서 청소년을 보낸 장그래가 뭐 그 프로 입단이 좌절되면서 그 낙하산 인턴으로 원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새내기 직장인의 애환을 다룬 그런 드라마고요. 우선 드라마 제목인 미생, 우리들의 불완전한 삶을 암시를 해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아주 불완전한 존재고, 별 수 없이 완생을 향해서 무작정 달려가야만 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말하는 그런 제목이라고 하고요. 지금 시청률이 지금 최근에 4.6%, 3.7%가 나왔는데, 이게 지상파 방송 시청률로 보면은 거의 20% 이상을 넘겼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PD랑 작가 같은 경우도 우선 PD는 그 대왕세종이랑 성균관 스캔들 한 PD고, 작가는 아랑사또전 별순검을 집필한 작가예요. 간단히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다들 미생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 느낌이 다들 다를 것 같은데, 이거를 한 명씩 TRX부터.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게 3화였나 4화에서 장그래가 서류를 훔치러 갔다가 걸리고 나서 오 과장님이 장그래한테 술 먹으러 가자고 말했을 때, 컷으로 변할 때 처음에 되게 아름다웠던 오과장 뒤로 불빛이 장그래의 눈빛에 따라서 불빛이 하트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웹툰을 드라마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행간을 읽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행간을 되게 연출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그다음에 TRX 있으니까 둘리. 저는 솔직히 인상적인 장면이 많이 겹치는 그 장면인 것 같아서 일단 넘기고, 직장 생활에 대한 생각을 별로 그러니까 대충 상상은 했었는데 보면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인데, 저는 보면서 되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만약에 내가 지금 들어가면 저런 상태니까 정말 안 가르쳐주고 막 시키면 하나도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이렇게 나도 망한 거 아닌가. 그게 공감이 좀 돼요. 네,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공감이 되는구나. 그다음에 시조새. 조세야. 나는 장그래 어머니가 장그래 첫 출근할 때 이렇게 넥타이 매준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보통 드라마라면 어머님들은 넥타이 되게 잘 매줬을 건데, 그러니까 TVN이니까, 그러니까 케이블이니까 그런 재밌는 장면 넣는 것 같아. 어머니도 몰랐잖아, 넥타이 매주. 되게 이렇게 감동적으로 막 이렇게 어른 흉내낼 게 아니라 어른답게 행동해야 어른이라고 멋있는 말씀 하시면서 넥타이도 못 매고 하여튼 그런 반전이 너무 재밌었어. 전형적인 공중파 드라마와 TVN 이렇게 케이블 드라마 이게 좀 차이가 이런 장면 아닐까. 그다음 슈너. 나는 세 장면이 있는데 인턴 했었거든. 근데 나는 첫 장면에서 그 목욕탕 청소하다가 그 목욕탕집 주인이 내일부터는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걔가 마저 청소를 하는데, 대사가 뭐였냐면, 사장님이 너 요즘 아직도 새벽에 대리운전하냐? 물어봤는데, 그때 임시완이 그 연기가, 그러니까 웃었는데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을 수가 있지? 쟤 진짜 대리운전 하나? 너무 딱 그게 꽂혔어. 이게 막 스토리,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던 건 딱 그 표정 때문에. 두 번째가 얘가 처음 이제 인턴하러 들어갔을 때 어쩔 줄 몰라 하잖아. 어디 앉아야 되는지,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 김대리가 너 왜 거기 자꾸 서 있냐, 걸리적거리게. 근데 내가 딱 그랬거든. 진짜 인턴 처음 들어왔을 때. 일을 안 줘. 일 안 줘. 나한테 하는 얘기가, 여기서 네가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 아무도 너한테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데, 아니 뭐 알아야지 물어서 찾을 거 아니야. 근데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찾아서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일이 없어서 이렇게 물뚱물뚱 있는 그 장면이 진짜 너무 공감이 돼서 인상적이었고. 근데 첫 화에 미생이 제일 호평받았던 이유가, 원래 원작에서는 장그래가 이렇게 병신이 아닌데 너무 병신처럼 그랬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원작하고 안 맞는다.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장그래가 워낙 멍청하고 딸려서 이런 실수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A4용지 어디서 가져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도 몰라. 사실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디 앉아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전화 오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맞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처음 갔을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비빔방들이 다 바보 되는 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장그래는 원래 이렇게 바보가 아니었는데 바보처럼 그려놨다면 싫어하는, 나는 그런 정도 이해 못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나는 그다음에 마지막 스피노. 저는 아까 둘리가 말하려다가 아낀 바로 그 장면. 새여상 밀려가지고 말고. 어떤 장면이었죠? 니 애 때문에 우리 애가 혼났다고. 우리 애 그렇게 말을 하고 장그래가 이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그 우리 애가 계속 반복되는 그 그 장면인데 근데 그 우리 애란 입으로 점점 주민되면서 우리 애의 딱 그 지점에서 나도 눈물이 또 진짜 그 장면 잊을 수 없는 장면. 근데 그 공책에 쓴 게 뭐였지? 그러니까 걔가 계속 다 같이 있는데 난 혼자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그 장면 통해서 반전된 거야. 근데 미생에서 이런 얘기 나왔어요? 아, 혼자가 아니지만 혼자다. 아, 네, 그 얘기 그런 얘기 그런 나왔어요. 장면이 네. 저는- 딱 그 화 속에. 아, 그거. 혼자가 아니지만 혼자다? 나는 그게 오늘 지하철 타고 오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나. 주변 사람들은 괜찮아 하고, 뭐, 힘내 화이팅 하는데, 고맙긴 한데, 그 이상의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저껜가? 친구가, 카르카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혼자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혼자가 아니라고 상대방은 말하지만,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는, 배우들의 연기력. 변요한 배우랑 또 배우 김대명 배우. 이 두 배우는 못 보던 얼굴이잖아. 그러니까 감독이 이 두 사람을 찾기 위해서 거해산 영화라고 해야 되나? 이런 영화 엄청 많이 뒤져서 정말 연기력 뽑은 애들이 쟤네 둘이라고 그러더라고. 솔직히 탑스타는 없는데 그나마 잘 강소란에 조금 그나마 영화 강소라. 써는 강하늘도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히려 톱스타가 없어서 거기에 진짜 있을 것 같은 느낌. 배우들의 연기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임시완부터. 아니 근데 얘가 아이돌이잖아요. 근데 아이돌 약간 화려한 삶을 살 것 같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얘가 하는 연기를 보면 얘가 진짜 아이돌 출신이 맞나? 그 얘기는 변호인 때부터 얘가 약간 짠한 역할이 잘 어울리나 봐. 눈 때문에 그러나 봐. 눈이 약간 짠한 역할이 잘 어울리나 이를테면 짠내나는. 짠내나는 역할. 짠하게 만드는. 근데 웃고 있어도 되게 불쌍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몸도 왜소하고 옷도 되게 커져. 옷이 되게 커 보이더라고 얘들한테. 그리고 자기가 주가 되는 그 장면이 아닐 때 오 과장님이랑 김대리랑 계약 성사해서 막 좋아하는데 뒤에서 막 알짱알짱 되는 그 모습이 너무 딱 그 역할을 맞게 너무 잘 소화하는. 유지한 눈이 참 좋더라. 얘. 나는 눈이 코가 너무 좋던데. 눈코 다져. 아 눈코 다져. 눈, 코. 결국 연기력 얘기하기로 했는데 근데 나도 진짜 보면서 약간 게이 될 뻔했어. 아니 그런 근데 나 같은 얘기하는 사람 꽤 많아 진짜. 아 근데 진짜로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제가 요정 같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임시완이 진짜 연기 좀 잘한다고 느낀 게 뭐냐면 누가 봐도 보면 되게 잘생겼네 할 수 있는 얼굴인데 그 드라마 속에서 전혀 위화감이 없고 그냥 되게 불쌍한 애처럼만 느끼게 하는 거 순전히 어떻게 보면 연기력으로 커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도 되게 대성할 것 같은 배우? TVN도 대단한 게 약간 TVN이 모험을 잘하는 것 같아. 서인국도 그렇고 제가 원톱을 할 정도의 그런 솔직히 그런 스타급은 아닌데 원톱을 시켰단 말이지. 아예 톱스타가 없어서 저런 신인이지만 잘하는 애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그런 어떤 용기와 결단력이 있다는 건 진짜 TVN의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 그런 거지. 지상파가 당연히 가는 길을 안 가기 때문에. 그러면 오과장 역할에 이성민 씨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성민 씨에 대해서 오과장. 저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이 제일 좋은데요. 저 사람 볼 때마다 제 뭔가 이렇게 막 확확. 근데 그 이성민이 원래 다른 데도 많이 나왔긴 했잖아요. 다른 드라마에도.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빛을 제대로 보는 것 같아서 좋고 첫 해 나는 눈이 엄청 충혈돼서 나왔길래 맞아. 되게 이 드라마에서 엄청 뭐 힘들어하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래 웹툰에서 웹툰에서. 눈이 빨갛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웹툰에서 왜 빨갛게 나와요? 항상 피로하고 항상 되게 이래. 근데 그게 필요함을 실제로 상징하는 거야? 이제 진짜 실제 사람이 그걸 재현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볼 때마다 애환이 느껴지는. 맞아. 웹툰에서는 좀 더 날카로운 이미지의 인물이었는데 오상식 과장은. 근데 여기서는 되게 경상도 남자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이렇게 버럭버럭 지르고 하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뒤에서는 좀 살짝 살뜰이 좀 챙기는. 그래서 친절해. 원작하고 약간 좀 달라진 캐릭터죠. 맞아. 근데 여기서 되게 잘 살았어요. 결을 잘 살렸으니까 전체적인 그 톤을 잘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오과장 역에 이성민 이분이 캐스팅되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원래 프리퀄에는 오상식이 안 나왔었나? 이성민 씨가 안 나왔었나? 이성민 필컬이 씨가 아니라 다른 분이셨는데 근데 오히려 그 오상식이라는 그 역할에는 사실 닮은 거는 그 사람이 더 닮았는데 조이봉 씨. 저분 웹툰의 그 캐릭터엔 더 닮긴 더 닮았어. 나는 처음에 안영이 역에 강소라가 되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웹툰에서도 안영이는 좀 되게 엘리트처럼 나오고 되게 차갑고 감정이 없는. 근데 오히려 드라마에서는 어느 정도 인간미가 보이는 사람처럼 그려져서. 근데 저는 안영희라고 하기에는 너무 동글동글하지 않아요? 웹툰에서는 영희가 되게 커리어 우먼 같은 느낌? 일 잘하는 커리어 우먼, 좀 날카로운 이런 이미지였는데 안영희 역이 이 역을 맡으면서 나는 되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도 안 어울리는 거. 글래모에다가 되게 얼굴도 이제 좀 동글동글하고 선한 인상이어가지고
그리고 좀 이쁘잖아. 화려하게 생겨서 얼굴 자체가. 안 어울린다 생각했었는데 연기를 잘하는 건지 캐릭터를 잘 준 건지 되게 지금은 되게 무리 없이 되게 잘 녹아든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뭔가 몸매를 부각하고 그런 내용이 1회 때 딱 바로 나와서 나도 처음에 나 웹툰 안 봤으니까 안녕의 역할이 완전 그런 이미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수수하게 입고 다니는 애였고 완전 수수하게 입고 다니는. 아니 웹툰에는 그렇게 몸매 부각해가지고 하는 씬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막 1회 딱 방송되고 나서 왜 안녕이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고 엄청 이제 댓글 많이 달린 거 봤는데 그 웹툰에서는 장그래랑 안녕이랑 드라마 1화 보면은 가까워지잖아요. 제일 먼저 장그래랑 웹툰에서도 그래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 러브라인 없어요? 러브라인 장그래랑 오과장? 그러니까 러브라인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살짝 있는 이런 거. 대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뭔가 약간 애간장 미묘한? 살짝 어떻게 묘한 거 같아. 그러니까 대놓고 러브라인의 애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지만 둘이 뭔가 있을 것 같은 일말의 기대감을 살짝씩 주는 이런 느낌들. 드라마에서도 좀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서 드라마도 그런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그 유치원 교사가 남자친구냐고 했을 때 아닌데요? 라고 했는데 여자애가 그럼 번호 좀 가르쳐 주실래요? 유치원 교사가 했을 때 그때 그 이후에 붙었던 그 눈빛 그런 느낌인데 뭔지 알지? 그리고 대답 안 하고 장면 바로 넘기는. 그렇지. 그래서 느낌. 계속 애간장 녹이는. 엄청 눈에 튀어요? 난 눈에 튄다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어서 눈에 튄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 와 연기를 정말 잘한다 라든가 정말 완벽한 캐스팅이다 라는 느낌은 사실 다른 배우들보다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들어요. 나도 그래요. 그래요? 근데 약간 이게 캐릭터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강소라 그냥 안녕이가 딱 할 만큼의 그런 연기만 딱딱 잘한다고 생각하는. 안녕이라는 캐릭터가 막 신스틸러처럼 확 휘어잡는 캐릭터는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의 연기 필요한데 딱 이 정도 해준다는 생각이. 나도 그 전체적인 톤에 잘 맞춰서 연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왜냐면 이 드라마 자체가 전체적인 숨은 캐릭터들까지 잘 근데 살려내니까. 여자 주인공이라는 느낌은 안 들죠? 그냥 많은 주인공 중에 한 명. 네, 그쵸. 수많은 주연들 중에 한 명의 그 역할을 잘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도 강소라 때문에 임시한 때문에 게이될 뻔했던 걸 강소라가 잡아줬어. 그러면서 역시 여자지. 강조 이거. 강소라를 강조. 보면서 목소리 좀 키워줘. 갑자기. 역시 여자를 좋아해야겠다. 보고 나면 또 캐릭터 중에서 가장 올곧은 캐릭터잖아 사실은. 잘 어울린다 혹은 연기를 엄청나게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씬을 보고 나서 되게 우리 형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 되게 애정이 갈 수 있는. 내가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몸매도 좋고. 남자라서 그런데 몸매가 좋고요. 우리도 좀 강소라 이런 애 칭찬 좀 하고. 약간 무슨 임시한 눈코 다 뚫어서 막. 남녀 평등 몰라? 그러면 이제 오과장의 짝꿍 이제 영업팀 3팀의 김대리 김동식 역할을 맡은 김대명 이분에 대해서도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사랑스럽다고? 진짜 사랑스러웠잖아요. 사랑스럽다. 딱 느낌이 그런 느낌. 사랑스럽다고? 이게 사랑스러운 느낌 아니에요? 약간?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처음에 1회 때는 언니가 1회밖에 안 봤으니까 이해 안 가지는 것 같은데. 뭔가 좀 그런 1회 때는 진짜 슈는 전혀 동감 못하는 느낌이었어 지금. 계속 보면 진짜 이 사람이 와 진짜 사랑스럽지 않아요? 이만큼 그렇게 장그래 생각해주는 상사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딱 이런 느낌이에요. 군대에서 좀 여자들은 공감 못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에이스 후임 진짜 막 내 뒤처리 다 해주고 잘하더라. 이게. 오과장 맞아. 오과장이 뭐 실수한 거 다 처리해주고 아하면 어 나오는 그런 바로 수족 같은 느낌이지 되게. 수족 같은 느낌. 눈치도 되게 빠르고 되게 재밌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옆과장한테 가서 고과장 막 아니 하는 게 그러시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되게 일 잘하는 상병 같은 느낌. 진짜 어디서든 미움 안 받고. 근데 이 배우가 재밌는 게 그 하정우 나왔던 그 테러 라이브. 또 테러 라이브? 테러범으로 나왔던 목소리가 김대명. 아 진짜? 전화 통화만. 거기서 목소리가 되게 날카롭게 잘 나와가지고. 맞아 나 기억나 지금. 나도 그 목소리 기억나는데. 바로 이 김대명 배우. 와. 진짜 똑같이 생겼다. 똑같네. 그러니까 일부러 뽀글머리한 것 같아. 난 이 사람을 보고 이걸 그린 줄 알았는데. 만찢남. 그래서 얘랑 맞아. 변요한을 만찢남이라고 그러는데요. 만화를 찍고 나온 찍고 남자. 나온 남자. 만찢남. 그래서 얘랑 변요한을 정말로 만찢남이다. 그럼 이제 저기 변요한 얘기를 할 밑에 차례겠네요. 네, 변요한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한성률 역할을 맡은 변요한. 진짜 똑같다. 변요한이 진짜 약간 애증의 캐릭터 느낌. 1회 때는 굉장히 이제 장그래 완전 앞에서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완전 무시하는 듯 하다가 이제 나중에 장그래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완전 좋아하는. 굉장히 그 말빨로 하는 사람이에요. 허세나? 약간 허세나 처세 잘하는 사람. 처세나. 처세술 처세술이다. 잘하게 막 회사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 막 되게 약삭 빠른 형님 사람이라고. 이런 거 있잖아. 형님 막 이러고 아마랑 달 친해지고 형님 뭐 이런 애들.
아무튼 계속 영어상 팀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막 다 간섭하면서. 쟤는 지일은 하나 모르겠어. 아 진짜 좋다 이 캐릭터. 전 되게 의외였던 게 제일 싫었거든요. 나도 진짜 나도 제일 싫었어. 전 진짜 싫은 게 진짜 팀플 요즘에 팀플 하고 있어서 거기다가 제가 진짜 저런 사람 진짜 싫어요. 차라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되는데 안 하면서 자기가 챙길 건 챙기는 거. 말로서는 챙길 건 챙기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데 자기가 하면 될 것이지. 근데 회를 넘어갈수록 잘생겨 보여. 왜 잘생겨 보여? 나는 케이블 돌리다가 그러니까 음성으로 해놓고 저 옥상에서 장그래랑 둘이 얘기하는 걸 봤어. 근데 너무 잘생겼어. 왜냐면 나는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장면만 보고 있으니까 얼굴만 딱 보이잖아요. 변요한에 대해서 이제 연기력, 이제 얼굴 그만하고 만찢남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정말 잘하고 나이가 20대 후반인가? 자기 캐릭터를 엄청 열심히 연구한 느낌이 묻어나는 것 같아. 그리고 보면서 화가 났다는 점에서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초반에 화가 나고. 캐릭터는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목소리 톤 좀 하이고 사실은 좀 깐죽깐죽거리는 맞아. 역할을 맡아가지고. 깐죽거리는. 근데 뭔가 되게 저 배우가 좀 특이한 게, 그러니까 제 연기를 잘한다고 느낀 게 왠지 저 사람 성격도 저럴 것 같아. 그걸 보고 있으면 나는 아닌데. 저 사람 성격도 왠지 이렇게 능글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기도 그렇게 잘할 것 같다는. 근데 그 전에 맡았던 영화 같은 데는 되게 진지하고 되게 좀 이렇게 어둡고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그런 사람한테서 저런 면을 발견한 감독이 진짜 대단한 생각해. 까불까불성을. 그 까불까불하면 어떻게 발견해서 저렇게 막. 뭐 어떤 영화 나왔는데? 들게. 들게. 거기서 막 폭력적으로 폭탄 만드는 그런 어두운 역할로 나오는데 느낌이었는데 약간 그 사람을 이렇게까지 저런 재밌는 캐릭터를 뽑아냈다는 거는 정말 그 안에 어떤 가능성을 봤다는 거는 진짜 안목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 발견 확실히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미생 캐스팅 감독한테 상을 줘야 된다.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웹툰 얘기를 빠질 수가 없어요. 원작이 존재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웹툰에 대하여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웹툰의 드라마화나 영화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웹툰을 본 사람은 이 중에서 티렉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티렉스가 먼저 좀 약간 웹툰이랑 드라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얘기를 싱크로율이라던가 개인적인 느낌이라던가 어느 게 더 좋았다, 뭐가 좀 다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웹툰은 컷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리니어하게 쭉 가는 게 아니라서 문장도 그렇지만 문장을 보면은 문장하고 문장 사이에 행간을 보면은 다른 의미를 유추하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웹툰 같은 경우에도 좀 컷하고 컷 사이에서 좀 그런 걸 생각하게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드라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컷 사이의 여운을 그 행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가 제일 중요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뭐 하트 모양이나 아니면 눈빛이나 이런 걸로 좀 행간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냈고 이 연출자 자체가 그리고 또 내용 같은 경우를 보면 웹툰에서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다룬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여자 과장님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 애기 헌차장이라고 하나요? 워킹맘이 웹툰에서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따로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안영희 씨가 회사에서 여자로서 겪는 그런 어려움이랑 같이 두 개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했는데 웹툰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내용 자체를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해야 되나? 이야기의 결을 잘 따라가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영희 얘기 같은 경우 웹툰에서 없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웹툰에 있었던 얘기 중에서 어떤 걸 취사 선택해가지고 좀 더하고 덜하고 하는 능력이 굉장히 좀 괜찮았다. 그래서 작가의 능력은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 안영이 그 장면 보면서 유리천장이라는 게 정말 느껴졌어요. 자원팀 다 약간 느낌이 마초적이고 이래서 여자는 뭐 안 뽑네, 뭐 여자는 이래서 안 되네 이런 말 보는 거 보면서 유리천장이 있구나. 저 팀 내에서도 보면. 근데 그 오화가 진짜 좀 되게 시기적절하게 필요했던 게 워킹맘도 그렇고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그렇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제 국감 하잖아요. 중소기업 중앙회라는 데서 한 여직원이 계약직 여직원인데 계속 이제 성희롱을 당했던 거야. 그러다가 계약을 쪼개기식 계약이야. 장그래도 지금 2년 계약이잖아요. 2년 계약을 마치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주기 싫어서 이걸 쪼개기로 막 2개월, 3개월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여자애를 이제 정규직 해준다는 이유로 나가려는 걸 붙잡아놨어. 성희롱 당하고 있어, 그 여자애는. 그 기업이 약간 특징이 뭐냐면 중소기업 사장들이 다 모이는 데서 그렇게 대하는 여직원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사장님들이 그 여직원을 이제 끝나면 다 같이 술 마시러 가고 막 이러잖아. 성희롱 좀 하고 이랬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살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되게 시기적절하게 오화에서 저런 걸 당했던 거야. 보면은 6화에서도 그렇고 화마다 약간 완결되는 하나의 어떤 문제의식을 하나씩 던진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되는데도 약간 옴니버스 느낌 나는 맞아, 이유가 맞아. 그때그때 약간 주제가 중심된 주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살짝 그게 약간 미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깔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뭐 2화 안 보고 3화를 봤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뭐 또 이질감이 이렇게 없는. 드라마 같은 경우 보통은 앞에 뭐 처음을 안 보면 다 안 보게 되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뭐 네가 내 애를 떼겠다고 그러면 빠밤빰빰빰빰 그래서 여자 얼굴 클로즈 딱 들어가잖아. 그리고 밑에 딱 카페벤의 광고도. 이렇게 딱 끝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그렇게 가지가 않으니까 맞아, 깔끔하게 미드처럼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어느 게 더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자기 작품에 좀 자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볼 거라는 믿음이. 이렇게 빠밤빰빰하게 안 끝나도 궁금한 드라마라서. 근데 일단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기초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얘네가 무슨 얘기를 할지 되게 궁금해지니까. 이게 웹툰이 원래 있어서 그런 건지 보통 이제 드라마 끝날 때 이제 거의 나레이션 하면서 장면 한 장면 보여주면서 이렇게 끝나는 그게 많잖아. 그 웹툰에서도 약간 독백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장글의 독백은 굉장히 많은 편이고 독백이 많은 웹툰이요? 장글의 되게- 혼자서 되게 느끼는 감정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했지만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다 그런 거. 드라마 자체도 독백이 좀 나레이션이 많고. 그러니까 어쨌든 만화든 드라마든 사람들을 꽂히게 하려면 몰입시킬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요소가 일단 주인공이 장글애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장글애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되게 사회적 약자인 모습 근데 사회적 약자지만 우리 모두가 약자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을 꽂아서 들어가는 그래서 나레이션이나 독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독백이 이제 엄청 심금을 울리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작가가 그 만화 그린 작가 정말 어떻게 윤태호? 어떻게 윤태호 그 마음을 어떻게 알까?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직장생활 해본 작가예요? 윤태호는 천재인 것 같아. 윤트는 일단- 원래도 그 전작이 있기 맞죠? 있기. 원래도 좀 잘 그런 거 진짜 잘 녹여내요. 거기다가. 아니 자기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그러니까 그 윤태호가 회사 생활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섭외해서 그 상사에서 굉장히 많이 취재를 했어. 그 상사맨들 몇 명 뽑아가지고 딥한 취재로. 임원도 한 명 하고 뭐 지금 데뷔하는 사람도 한 명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깊게 있게 취재를 해서 그러니까 용어들도 이제 그렇게 해서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닌데 이 정도 작품 만든 거고 리얼하게. 코트라도 갔다 오고 이번에 요르단 에피소드 있어가지고 요르단도 갔다 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윤태호 전 작품이 있기도 그렇지만 뭐 인천 상륙작전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파인 같은 거 이 사람은 굉장히 사람의 감정선을 녹여내는데 굉장히 천부적인 자질이 있는 그런 작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바보랑 강풀. 강풀보다 더 괜찮다고 생각해요. 강풀은 워낙 대중적이고 상업성이 이제 높아진. 강풀은 일단 대중성은 네. 굉장히 일단 갖고 그쵸, 있고 그쵸. 쉬운 소재를 쓰니까 근데 그쵸. 강풀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 하는 과정이 캐릭터들이 한 5명 정도 있으면 한 명의 과거가 있고 지금이 이렇고 과거가 어땠고 그래서 과거부터 쭉 모아져서 한 점에서 만나는 그리고 거기부터 시작되잖아 사실은 그 뭐였지 그 전두환 얘기를 다룬 26년. 같은 경우에도 누가 내 아버지를 죽였고 결국은 다 연결된. 이렇게 한 줄기로 맥락이 이어져서 이렇게 이어지는 근데 보통 스토리텔링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윤태호는 그게 좀 쉽죠. 항상 뭐 되게 한 9할 정도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태호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으니까. 각자 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미생 물론 재밌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야. 제일 아쉬워할 것 같은 조세부터. 지금 일단 자세 잡고 있어요. 아쉬운 점이. 한번 보라 하고 싶다, 보라. 보라하고 싶다 진짜. 뭐가 아쉬웠냐면 웹툰을 본 사람은 되게 반가웠을 장면일 수도 있는데 굳이 감독이 왜 그 웹툰의 원작을 꼭 충실히 반영하려고 하는지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게 되게 어색했던 장면이 한 번 있었던 게 6화 박대리 에피소드에서 박대리 막 이렇게 등에 날개 CG로 나오고 그게 원작에 있는 장면이거든.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왜 저걸 그냥 원작대로 했을까 다르게 표현했을 수도 있었는데 드라마적으로 그 느낌을 드라마라는 매체로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왜 저를 만화 같은 CG를 넣어서 몰입감을 깼을까라는 생각이 그게 좀 아쉽더라고. 다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도 약간 되게 원작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는다 해서 비판하는 시각이 있는 건 맞는데 어차피 다른 형식이니까 그냥 좀 자기 길을 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 장면은 좀 엄청 달리는 달려요. 게 나도 그 장면이 호평이라는 반응을 많이 어. 받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호평이란 말도 되게 많은 게 그걸 했기 때문에 정말 그대로 다가왔다? 좀 그 느낌이 그대로 다가왔다 이런 반응도 많아서 솔직히 근데 재밌긴 했어. 재밌기도 하고 뭔가 그 지점이 딱 원작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이 나뉘는 지점인 것 같은데 웹툰을 본 사람들은 어땠어? 당연히 그게 나오니까 반갑고 아까 했던 반가웠어요. 말처럼 어땠어요? 이걸 날개가- 살려줬다는 게 드라마에서
시조새가 말한 것처럼 굳이 웹툰의 연출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어떤 시청자가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서 그 결이 좀 잘린 것처럼 느껴졌다면 그것도 이해는 되고 아니면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이렇게 되게 자신감 만빵이어가지고 이렇게 딱 서가지고 말하려고 할 때 밑에서 비춰가지고 되게 전지전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근데 뭐 나는 날개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끊어지진 않고 사실 연출 그 흐름 자체가. 비판할 것까지는 모르겠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 나도 그 너무 좀 뜬금없이 나오긴 했는데 그 박대리의 캐릭터를 잘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막 순수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준. 근데 미생을 좀 진지한 결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애니메이션이 갑자기 딱 나왔을 때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다큐식으로 다큐식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애니메이션적인 게 나오니까. 그 이전까지는 뭐 그런 장면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난 개인적으로 그 순간 약간 좀 뜬 느낌이 막 들더라고. 되게 날 쉽게 눌러주고 있었던 그런 기분이. 다음도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 전 근데도 장그래가 부러워. 이게 계속 보면서 뭔가 살짝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근데도 왜냐면은 부러웠잖아요. 그리고 그래, 솔직히 이거 팩이야. 가서 열심히 하면 나도 가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야 솔직히 같은데. 다 열심히 할 거잖아. 나도 그 부분 공감된다. 아무리 이게 현실을 빼다 박았다고 하지만 현실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장그래는 정말 장그래가 거기서 제일 뭔가 잘못하면 미운 캐릭터가 맞는 게 똑같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건데 거기 가서 서류나 막 들어가는 과정 자체에서도 많이 걸러지잖아요. 열심히 하고 괜찮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일단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게다가 낙하산이야. 게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됐어. 그치, 배알 걸면 꼴리만 하죠. 자기는 뭐 인생을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바둑도 했었고 머리도 좋고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다른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장그래가 부럽다는 거?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부럽진 않고 굉장히 애처로웠어. 그러니까 시니컬하게 보면은 굉장히 좀 그래도 너는 거기 들어가도록 했잖아.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아닌데 뭐 그런 기회라는 게 되게 쉽게 오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그래서 드라마 미생이 약간 짠내나게 그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공감시켜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 그 지점을 캐릭터를 몰입을 해줘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한 줄평을 마지막으로 여기서 정리하는 거. 다들 한 줄평. 그러면 우리 티렉스부터 한 줄평. 자, 한준평은 좋은 시너지. 웹툰하고 드라마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지금 웹툰 원작으로 나온 콘텐츠 중에 잘 된 게 거의 없는데 은희 빼고 은희는 근데 워낙 영화 퀄 자체가 좀 많이 은희는 김수현 딸 아니에요? 김세훈 빨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대적으로 좀 잘 맞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영화 자체가 굉장히 고 퀄리티의 영화는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좀 웹툰 원작 중에서 뭐 잘 된 게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거의 굉장히 대박치고 있는 저는 연출 아까도 그 연출 김원석 PD가 했는데 이분이 전작했던 게 몬스터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되게 괜찮게 봤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굉장히 유치하다고 이렇게. 근데 이게 그 작가도 이 작가였어요. 맞아요. 둘이 두 번째 합작이더라고요. 거기도 강화는 나왔었는데. 맞아요. 근데 봤을 때는 몬스터 연출 괜찮은데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되게 안 돼. 용준영이 별로였어. 용준영도 괜찮았거든 근데. 근데 이 사람 되게 연출 괜찮게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욕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왠지 좀 나는 이 사람의 내 눈이 틀리지 않았고 보상받은 느낌? 내 눈 틀리지 않았어. 너무 잘 만들어서 근데 결론을 어떻게 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한 별 4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슈노. 나는 이 웹툰 작가가 뉴스룸에 나와서 소석희 인터뷰하는 거 봤었는데 윤태호. 윤태호가 나갔다는 거지? PD가 나갔다는 게 아니야. 윤태호. 윤태호가 웹툰 작가가. 그런데 거기서 이 미생이란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보통 드라마는 보통 하이클래스 얘기들을 주로 이뤄서 약간 사람들한테 로망을 심어주는데 이 얘기가 되게 우리들 하찮은 사람들의 얘기여서 공감대가 잘 형성돼서 그런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넌 1화밖에 안 봤는데 내가 하려는 얘기 하면 어떡해. 아니 근데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는 이유는 로망을 위해서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현실도 짜증나는데 드라마까지 짜증나는 현실을 보여줘 버리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어떤 드라마. 그러니까 상속자들 이런 거 보는 사람도 있고 공감을 두 가지 위해서 보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나 어제 저런 일 겪었는데 딱 이럴 수 있는 얘기가 많으니까 한 줄로 요약하자면 그냥 하찮은 우리들의 이야기? 평범하다고 해줘. 하찮다고 정말 내가 하찮다. 비루한 이런 우리들의 이야기. 상위 95%? 초란. 배점은 4개? 스피노. 단독 남주 여주가 없어서 좋은 드라마.
주연들 말고도 다른 박대리 에피소드 나오고 뭐 차장님, 여자 차장님 에피소드 나오듯이 다양한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잘 엮어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별점 4개. 근데 이런 드라마가 사실 별로 없어. 거의 단독 남주 단독, 여주에 조연들 2명 딱 맞아. 이제 4인 구조로 돌아가는 원톱이라는 시스템인데 느낌이 강하지. 이거는 그게 아니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세? 난 아까 그 슈노가 했던 얘기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얘가 1화밖에 안 봐놓고 내가 할 얘기 해버려가지고 좀 트렌드의 변화가 온 것 같아. 환상을 비춰주는 드라마가 이제는 좀 공감의 시대로 넘어오지 않았나. 뭔가 시대가 약간 되게 공감을 필요로 하는 맞아. 그런 느낌일 때 응사 같은 게 나오고 이런 드라마가 나와서 이렇게 대박을 쳤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게 지금 가장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할 때 이거 한 줄평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린다. 임시완에게? 임시완에 끌린다. 어찌됐든 끌린다.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 그래. 끌린다. 이거를 별점을 주자면 별 3개 반. 아까 그 비판한 그 내 나름의 그 신념이 있기 때문에 원작을 굳이 충실할 필요가 있나. 다른 형식인데. 그다음에 둘리는 현실이자 로망인 드라마. 그 이유가 분명히 현실을 보여줘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장글이든 그런 올과장이든 다 사람들, 이렇게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나 안 한 사람들한테 로망이 될 수 있는 거? 저렇게라도 힘들어도 되니까 하고 싶다. 그래서 더 슬픈 드라마? 맞아. 보면서 되게 힘든데 되게 절절하다. 되게 보면서 되게 진이 빠지는데 결국은 장그래가 잘 되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 결국 장그래가 그런 역경을 헤쳐나가는 걸 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뭔가 드라마를 현실과 로망을 쫓는 사람이라면 저는 제 상속자들 같은 드라마는 좀 별로 제 타입이 아닌 게 너무 갭이 너무 커. 제목부터 상속자들을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드라마랄까? 요즘 솔직히 상위 1%는 정말 1%고 우리 대부분은 99% 나머지 99%에 속하는데 자꾸 1% 얘기만 보여주면은 어쩌라는 느낌이 너무 강한.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에 별로 이렇게 감정이입을 못했는데 되게 뭔가 99%의 얘기를 해주는 드라마인 것 같아서 좀 말하고 싶은 장면이 잠깐 생각나는데 그 PT 하는 장면에서 장그래가 한성률 그 말 받았을 때 나는 엄청 잘할 줄 알았는데 그거 너무 좋아해. 엄청 잘 줄 알았는데 완전 이제 그 버벅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 드라마가 진짜 다른 드라마랑 다르구나라는 걸 그게 현실이지. 영웅처럼 딱 등장할 줄 알았는데 진짜 완벽하게 끝내서 한성률이 탈락하는 그런 게 예상이 되는 게 보통 드라마인데 이거는 완전 그거를 그냥 정말 치기 어린 시도였어.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로망에 가까워지긴 가까워 하지만 보이긴 그 과정들은 진짜 현실적인. 1% 안 나와서 너무 좋아. 1% 상속자 뭐 재벌남 나 이런 게 상속자 안 되게 나와. 좋아하는데 이런 드라마도 좋아하고 그런 드라마도 좋아하는데 포인트 완전 다르지. 근데 상속자를 보는 이유가 뭐야? 이거 그거는 판타지. 그거지. 완전 그 여주인공 달달하고 박신혜 유치하고. 자기가 박신혜를 생각하는 거야? 살짝 그런 느낌이지. 맞아. 진짜? 김은수 공식 있잖아. 좋아하는 남자 2명에다가 여자 하나. 근데 걔는 별로 안 이뻐. 근데 되게 괜찮은 남자 둘이 동시에 날 좋아해. 그 말이 되냐고 둘 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거 판타지라고 말이 안 그러니까 되지. 판타지니까. 나는 그게 남자 현실 감각이 이게 공감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공감하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거울 봤을 때 다 너무 비참하지 않아? 드라마 끝난 끝나고 후에 정말 내 현실을 봤을 때 너무 비참해. 얼굴보다는 그 상황, 처음에 상황. 그러니까 그 거울 본다는 게 내 상황을 다시 비춰봤을 때 너무 비참할 그냥 것 딱 같아. 공감이 간다기보다 그러니까 만화책 보는 느낌? 나왔을 그러니까 때 그냥 판타지. 제발 TV 옆에 거울을 놓으면 안 돼. 정말. 근데 만약에 미생이 만약에 지상파로 옮겨갔으면은 장그래가 알고 보니 제발. 그 사장님 이 꽂아준 전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꽂아준 이유가 약간 그런 게 지금 알고 보니 사장님 성이 장이야. 그런 게 지금 생각이 났어. 진짜 TVN에서 다행이다. 원래 지상파에서 먼저 했다고 하던데. 하려고 했는데 러브라인 늦겠다고 네, 하니까 안 안 됐다.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나 별점 안 줘. 맞다. 몇 점 줘? 4.5. 오. 그냥 그런 그 사인가? 그런 맞지 돼지 사진. 평균 사라져. 단점에도 불구하고 진짜 보면서 많이 울고 되게 왜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좋은 거야. 이성민이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 이게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직장인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얘기라고 자기가 이제 연기하면서 느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취준생이들이든 그래서 정말 직장에 가지 않았지만 미생이 아직 살지 못한 자, 죽지 못한 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미생이라는 그 자체가 정말 한순간에 어떤 선택으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정말 모든 사람, 그러니까 회사원은 회사원 나름대로 회사에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일 것 같고, 또 취업 준비생들은 또 취업 준비생대로 뭔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
그런 상황에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전 제목이 되게 좋아요. 정말. 드라마 시선도 되게 착한 것 같아요. 딱풀. 딱풀? 딱풀 그 사람 지금 인터넷상으로 딱풀갑이라고 불리는데 미워할 수 있는데 마지막 장면에 그 애기 보는 장면에 입으로 넣어서 모두에게 그 사람의 나쁜 입장도 사람을 만들지 이해되게. 않는, 그런 게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장그래가 그래서 누구마다 자신만의 바둑이 그렇지. 있다. 누구마다 자기의 짐이 있고 책임이 있고 자기 삶이 있는 거죠. 우리 존재 화이팅이네요. 아빠 생각도 나고. 아빠 생각이 나? 네, 아빠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입사해서 쭉 다니고 계시거든요. 한 회사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빠가 대리였을 때부터 차장 올라갈 때 이런 거 생각이 나면서. 그런 걸 느끼면서 볼 수도 있겠네. 아빠의 그 장면 생각난다는 건 진짜. 그리고 그런 거 생각나요. 문서 보안 얘기 나왔을 때 한 번 문서가 쓰레기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 도시 시 쓰레기장에서 이렇게 청소부 아주머니가 실수를 하신 거예요. 폐지하려고, 그러니까 폐지인 줄 알고 그냥 그 막 가신 건데 그때 막 아빠가 주말인데 막 전화 받으시고 막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잘못한 게 아빠가 잘못한 건 아닌데도 이렇게 쫙 다 이렇게 막 난리가 나고 생각이 그 나니까. 청소부 아주머니도 그 아주머니만의 바둑이 그 아주머니는 약간 폐지 그런 거 파셔서 좀 더 수익 얻으려고 막 하신 거고 또 그런 게 막 생각이 그런 게 나니까 다 다. 있으니까. 이제 끝내야 될 시간 된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오랜만에 볼만한 드라마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챙겨보고 싶은 드라마가 좀 된 것 같고 즐거웠습니다. 끝! 2주 뒤에 만나요.